안녕하세요. 하브르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또 어제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책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유치원 나와서 정말 초등학교라는 학교, 어떤 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어때요? 12년이죠? 12년. 네네. 12년을 다니잖아요. 12년 다니는 동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탈 없이 그냥 어떤 선생님 말씀도 잘 따르고 교우관계 잘 지내고 잘 그랬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잘 지내면서 고등학교까지 마무리를 잘 합니다. 이제 대학이야 성인이니까 엄마가 많이 관여할 일도 없고 스스로를 알아서 판단하죠. 그런데 12년 동안에는 가끔은 조마조마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받은 그 책, 뭔가 출판 기획자 대표님이 이 책을 좀 주셨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우리 엄마들이 미리 알아두면 이런 게 진짜 정보거든요. 뭐 어디 학원 정보 이것도 그렇지만 이걸 진짜 알아두면은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지만 간혹가다 작은 어떤 갈등 관계라도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해결할 건지 이 책에서 조금 말해주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 참 뭐랄까요, 불편한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또 마음도 싸해지고 또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또 언제 어디 나가서 무슨 일을 또 저지를지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의 모습하고 또 밖의 모습하고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책은 이제 뭐야, 작가님의 아드님이 직접 가해자 입장에 서서 이렇게 어떤 일어난 일들이에요. 학교 폭력의 터널을 지나온 엄마의 조심스러운 고백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서 우리 옛날에는 저는 우리 애들이 이제 다 성인이 돼서 이런 거에 걱정해서 벗어났지만 옛날에는 어떤 애들끼리 좀 뭔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약간의 뭔가 폭력적인 한 대 때린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도 뭔가 어지간하면 부모 선에서 또는 선생님 선에서 부모끼리 또 어떤 선에서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가 있죠? 학력폭력위원회, 학교폭력방지위원회라고 그러나요? 학폭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폭위 역할이 처음에는 좀 좋은 쪽으로 가는데 요즘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너무 거기에 많은 의지를 하고 부모들이 그러다 보니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다 그리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런 부분을 잘 또 설명을 해놨고, 직접 가해자 부모로서 가해자 엄마로서 겪은 또는 그랬을 때 이렇게 좀 했더라면, 이렇게 저쪽 부모하고 해결했더라면 그런 것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기 전에 아이의 그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거에서 미리 캐치를 하고 또 좀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그런 아쉬움이 있으면서 좋은 정보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초등학생 부모와 중고등학생 부모들은 이걸 좀 미리 좀 읽어두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아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가 이런 사건이 가해자로서의 사건이 일어난 뒤에 뭐라고 했냐면, 프롤로그에 첫 마디예요. 엄마, 그때 학폭으로 신고된 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학폭이 신고된 게 잘된 일이다? 그 뒤에 보면 그거예요. 엄마, 내가 그거를 장난삼아 또는 그냥 그냥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친구들에게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을 뻔했어요. 그래서 미리 이게 있었던 게 다행인 것 같은가. 이게 정말 아이 마음이죠, 실은.
아이 마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작가님의 아드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그 이렇게 나왔어요. 그 피해 아이의 징후가 나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도표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84페이지 보면은 학교 폭력의 유형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몰라요, 실은. 학교 폭력이 어느 선이 폭력이고 어느 선이 폭력이 아닌지 잘 모르는데, 여기서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이런 게 다 어떤 범위인지를 좀 예시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보면은 금품갈취라고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한 친구를, 중학생 아이를 상담한 경우인데, 이 아이는 대안학교거든요. 대안학교면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숙사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하필이면 그 6학년 그 친구, 6학년 때 일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상담을 했는데, 하필이면 얘가 자고 있는 기숙사 쪽에는 같은 6학년이 없고 동생들하고 5학년 동생들하고 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얘기도 친구한테, 야, 너 1,000원 있어? 좀 빌려줘. 1,000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없어, 이렇게 말 수도 있지만, 동생한테 너 1,000원 있어? 이렇게 하면 어쩐지 동생 입장에서는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써야 될 돈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뭔지 약간 강요받는 느낌이 드는 게, 또래랑 동생이랑 다르게 느껴지나 봐요, 그게. 그럴 수 있잖아요. 친구끼리 했을 때, 아, 갚아줄게. 1,000원 좀 빌려줘. 좀 주라. 나중에 주면 되잖아. 막 이렇게 했을 땐, 아, 친구들끼리 하는 수준의 얘기. 근데 동생한테 얘기하면, 좀 주라고 이러면 완전히 약간 협박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례를 이 친구가 동생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정말 크게 일어나서 학폭이 넘어가서 소송까지 가고, 아이가 막 가서 봉사하고 막 어마어마, 정말 정말로 아이도 크게 상처받고 부모들도 상처받고, 또 물론 그 아이들도 그렇게 얘가 6학년짜리가 형아가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걔네들도 또 상담받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이게 어느 선인가,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언어폭력도 어느 정도인가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조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3페이지 보면은 피해 학생의 징후가 나와요. 피해 학생의 징후. 이게 지금 몇 가지로 나오냐면 28가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적이 급격히 떨어진다, 일부러 늦잠을 자거나 학원이나 학교에 무단 결석을 한다, 또는 교복이 더럽혀져 있거나 찢겨 있는 경우가 많다,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는 일이 드물다, 문자를 하거나 메신저를 할 친구가 없다. 근데 이걸 다 불러드리기가 뭐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로 보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됐을 경우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도 해야 할 것들, 해야 할 점과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서는 안 될 부분을 또 설명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피해자인 경우 부모가 해서는 안 될 말과 안 될 행동과 또 꼭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자, 해야 할 일은 아이를 응원해 주세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응원, 지지, 괜찮아. 또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선생님과 이런 학교폭력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리는 거.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 아이가 지금 피해자일 때 경우입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상해 진단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보호해 주세요. 아이를 등하교를 부모가 같이 한다는 거, 아니면 또 누구 삼촌이나 아니면 이모나 누군가 어른이 함께 한다는 거, 이게 필요한 것 같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요.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힘든 내색을 하지 마세요. 아,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해 학생에게 보복하지 마세요. 가해 학생에게 쫓아가서 뭐 부모님이 언어 폭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폭력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도피하지 마세요. 또는 그냥 문제를 회피해버리고 네가 알아서 해. 모르겠다. 전학 가자. 이사 가자.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은 또 아니라는 거.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구체적으로 좀 사례들이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아이들이 나쁘다기보다는 관계를 맺는데 서툴러서 그렇대. 정말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들도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 잠깐 이렇게 메모한 게 관계에서 성공해야 삶이 성공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어떤 거냐면 관계에 서툴러요. 내가 이 친구랑 얘기를 풀어가는 게 서툴고 얘랑 오해를 풀어가는 게 서툴고 어떤 갈등을 풀어가는 게 서툴러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세지고 욕이 나가고 욱하는 게 먼저 나가버리고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서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지 아이가 근본적으로 다 나쁘고 근본적으로 폭력적이고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또 그 상대방 아이를 위해서라도 볼 필요가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이쪽을 조금 좀 추천을 드리고요. 한번 읽어보셔도 이런 게 진짜 정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12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다니길 바라죠. 네, 정말 부모 마음이죠. 하지만 어떤 자잘한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큰일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알고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